다음 달 2일부터 올해 29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이틀 전 개폐막책을 공개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죠. 올해 영화제에서는 예년보다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사실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용도 많았고 또 국고 보조금도 좀 삭감이 됐었고 작년엔 또 후원금도 줄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더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올해 영화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작년에 내용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올해 이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사실인데 예. 다행히 이제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셨고 또 이제 자체적인 재원을 또 이제 많이 마련을 했어야 돼서 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그래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209편이 상영이 됐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4편으로 한 15편 증가를 했고 네. 편수로 보면 이제 15편이지만 이제 작품 게스트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보다는 조금 더 초청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역동적인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영화가 상영되느냐, 또 누가 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개막작이 또 반갑게도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네. 김상만 감독의 전란, 이게 네. 사극 대작인데 네. 역시나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은 OTT 작품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작품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네네. 드리면 이 작품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찬욱 감독님이 예, 제작하고 각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되기 전서부터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김상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미술 감독님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랑 예전에 JSA 공동 경비구역을 네. 같이 작업을 해서 그 당시에 대종상 미술상까지 수상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그럼 이미 있는 분입니다. 그쪽으로도 능력은 인정받으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전란 같은 경우에는 활극이고요. 이제 시대극 굉장히 이제 화려한 예. 액션을 또 자랑하고 또 이제 캐스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러분 너무나 친숙하신 차승원 씨, 예. 강동원 씨, 진성규 씨까지 해서 이 이제 캐릭터들이 같이 이제 펼치는 이런 활극이라서 예.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OTT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OTT라는 것을 전혀 감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제 역대 개막작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요소를 맞습니다. 많이 예, 가지고 그런 있는 느낌을 작품 아닐까.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개막작이 이제 다가가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어렵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대중적인 영화, 예. 일반 관객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 그런 거를 감안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OTT라는 거는 뭐 그렇게 네. 큰 작용은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미장센이나 이런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미술 감독 네.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중적이다 보니 아주 좀 쉽게 개막식 날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원래 특히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관심도 큰데 관객상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특히나 월드스타 BTS의 RM의 사적인 기록을 담은데 이게 다큐멘터리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약간 요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신설하는 취지가 이제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아시아, 한국 다큐멘터리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일반 극영화보다는 좀 일반 대중한테 좀 덜 친숙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좀 더 많은 관객들, 일반 대중한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관객상을 신설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와이드 앵글 섹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던 작품들이 이게 이제 관객상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직접 예. 뽑게 되고 이제 상금도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RM 정확한 작품 제목은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예. 되죠.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실 뭐
선입견이죠. 좀 더 어렵고 그쵸. 좀 딱딱할 거라. 이걸 좀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TV에서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네네. 때문에 사실 이제 특히 한국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극장에 개봉을 해서 성공했었던 케이스. 그렇죠. 이게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개막작부터 다큐멘터리 관객상 신설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의 뭐 극장판까지 대중성을 정말 강화시켰다라는 것이 눈에 띌 정도인데 네.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뭔가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는 문턱이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네. 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밖에는 없겠죠. 특히 이제 외형적으로 개막작이 예. 대중적인 영화가 됐고 이런 이제 RM, 특히 이제 BTS 같은 예.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인데 그런 작품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소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완전히 막 문호가 넓어졌다든가 예.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가 처음에 이제 96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취지 자체가 아시아 영화의 발굴, 물론 이제 한국 영화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인 작가들, 예. 아시아와 이제 한국의 신인 작가들을 소개하는 취지로 성공을 했고요. 그 목표 자체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외형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영화들이 조금 더 소개가 된다는 거는 맞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근본적인 저희 영화제 취지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것 이제 같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도 없잖아요. 이런 큰 작품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소개가 되면 좀 크게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턱이 낮아졌다, 뭐 그렇게 예, 인식하실 알겠습니다. 수도 있을 겁니다. 폐막작도 잠깐 얘기해 보죠.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가 공동 제작했어요. 네네. 영혼의 여행. 네. 예, 이거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에리쿠 감독님이라는 분의 작품인데, 에리쿠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감독입니다. 그 특히 이제 아시아 감독으로는 좀 드물게 그 베니스, 칸느, 베를린 영화제에 그의 전작들이 모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저희 영화제가 첫 출발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신인이었죠. 뉴커런츠 감독으로도 오시기로 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이후서부터 저희 이제 영화제와 친숙한 관계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뭐 몇 차례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제와 같이 성장한 그러네요. 그런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작품도 이제 아까 그 개막작처럼 그 캐스팅이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뭐 좀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카트리나 드누이브가 예. 그 주연을 맡았고, 음. 일본에서도 이제 사카이 마사아키나 다케노우치 유타카와 같은 그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을 배우들도 해서, 그 국가의 대표한 배우들이 이제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 그 개막작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게 네. 그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전히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 이성균 배우를 또 기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요. 여기 짧게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 고운 사람 이선균이라는 타이틀로 올해 특별전을 마련을 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저희 곁을 떠났고, 그 배우로서 그가 이제 걸어온 그 연기 인생을 좀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 뭐 여러분 아시는 그 파주라는 작품서부터 뭐 기생충이야 워낙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시리즈 나의 아저씨 그 에피소드 5회 그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유작이죠. 그 행복의 나라. 그래서 총 6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집행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뭐 직무대행을 잘하고 계시지만 조직 정상화까지 또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될까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사실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행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강승하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분담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적으로는 어떻게 좀 불안정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 내년이 어쨌든 이제 3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빨리 모시게. 제임스 캐메런 감독이 원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AI가 나를 대체할 거다.
예, 창작 과정에 AI 역할은 어디까지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네. 사실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AI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는 굉장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창작 부분에서 AI가 침범을 하는 수준을 떠나서 어떻게 공존을 하느냐. 예.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랑 네. AI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남의 장소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올해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영화제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성황리 잘 치러지길 예,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